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서울기독대학교 총장과 한기총 공동회장 등을 역임하며 교계의 주요 인사로 알려진 이강평 목사가 총장 재임 시절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휴직 중인 교수에게 급여를 부당 지급하고 돌려받는 등의 혐의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기독대학교 전 총장 이강평 목사가 총장 재임 시절 차명계좌 등을 통해 공금을 유용했다는 고발이 서울 동부지검에 접수됐습니다. 이강평 목사를 고발한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강평 전 총장은 일반 후원자들로부터 들어온 학교 발전 기금을 회계 담당자와 비서 등의 통장 명의를 빌려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총장직을 사임하면서 전액 현금 인출에 횡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관련 사건이 조사 단계에 이르자 이 전 총장은 후원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검찰청에서 전화가 오면 장학금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라 이 총장 개인이 사용하도록 기부한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종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에 뽑아가지고 이강평한테 갖다 줬다. 그리고 이런 이제 끝냈다. 뭐 그렇게 해서 자기 큰 문제 없다는 식으로다가 이제 변명하면서 그걸 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돈을 100% 장학금을 비롯해서 기부금으로다가 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교리비 통장에 들어가지고 관리가 되어야죠. 한편 교수협의회는 이 전 총장이 휴직 중에 있던 김모 교수에게 3년여 동안 급여를 정상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배임 및 횡령을 저질렀다고 고발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이 전 총장이 학교 규정을 어기고 무단 휴직 중인 김모 교수에게 급여 전액을 줌으로써 학교에 손해를 입혔으며 김모 교수가 반환한 급여를 개인적으로 이용해 횡령죄를 범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급여가 다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이강평이가 당시 사무처장 시켜가지고 그 돈을 나한테 줘라. 교수협의회는 또 이 전 총장이 사적인 해외 방문 시에도 출장비 명목으로 학교와 교회의 항공료와 체류비를 중복 청구해 상당액의 금액을 횡령했으며 이와 같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후원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이 전 총장이 횡령한 액수가 수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발에 대해 이 전 총장은 C채널과의 전화통화에서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부인하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검찰 수사를 통해 이미 조사를 받았으며 무혐의 처리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수협의회 측은 이번 고발건을 지난 6월 5일 서울 동부지검에 접수시켰다고 사건 번호를 통해 확인시켰습니다. 언제 받았든 그건 작년 벌써 작년에도 받고 다 받았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유 없는 거라고 끝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이 전 총장은 재임 시절 학교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에 부당한 헌금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총장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장과 한기총 공동회장 등을 역임하며 교계에서 주요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총장의 총장 재임 시절 문제가 교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제19대 기독국회의원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하는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여야 기독의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7월 2일 여야 합의에 따라 마침내 19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임기 시작 후 약 한 달여 만에 국회가 개원하면 당장 급한 민생 현안들이 처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4월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300명, 이 가운데 기독국회의원은 110명으로 이들은 국회 개원을 통해 4년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는 기독국회의원들의 성공적 의정활동을 기원하는 기도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도회에는 35명 기독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총재 김서만 목사는 기독의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대의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며 의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로 뒤에서 밀어드리고 의정활동도 잘하시고 나라를 건지시고 나라를 부강케 하시고 나라에 신선한 산소와 활력소를 많이 넣어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다 같이 잘 되는 일에 선봉장에 서시고 산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원로와 지도자들의 국회의원들을 향한 권면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전병근 목사는 교육과 의료로 우리나라에 변화를 가져왔던 초기 선교사와 같이 국회의원들이 의회 선교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 총회장 장찬환 목사는 하나님뿐 아니라 국민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정치 선교사를 여러분들이 잘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우리나라를 정말 천지개벽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천지개벽시키는 식구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직업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19대 국회의원이 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불러주셨다. 이 신의 소명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국회 조찬기도회장 황우여 의원은 기독 의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나라와 국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해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싸우고 싸우다가 안 되면 국회로 오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한편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는 협의회 활동과 공공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기독교 가치관에 어긋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나 이슬람 채권법 같은 교회에서 정말 비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막았는데 이것을 다시 재추진하는 움직임이라든지 19대 국회가 공식 개원함에 따라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치열한 정책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활발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독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 협정이 사회적 합의 없는 협상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협상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의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47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협정이 국민의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마무리되면서 이미 체결된 분위기라며 정부의 밀실 추진을 규탄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이 체결되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가 본격 추진될 경우 북한과 중국 등을 자극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군국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이번 협정이 국민 정서상 이해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집중운동을 원자력 안전위원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동 9일차를 맞아 탈핵 그리스도인연대가 기독교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연대는 원자로를 인위적으로 분해하는 방식의 원자력 발전은 생명을 복제하는 유전자 조작처럼 성서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핵과 인류는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핵은 언젠간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지만 만약 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에도 폐기물을 처리할 기술이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핵 폐기물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연대는 당장 핵발전소 전량 폐기가 어렵다면 설계 수명이 지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고리원전 1호기만이라도 우선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원자력 안전위 앞에서는 탈핵 카페가 열려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홍보, 자전거 발전기를 이용한 휴대폰 충전기 시연 행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기독교계 이사 축소에 반발해 교계가 제기한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첫 공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4개 이사 파송 교단과 피고인 연세대학교 측의 기본 입장을 듣고 제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사회가 이사 추천 규정을 위반하고 정관을 개정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 측은 정족수 만족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요청에 따라 파송이사 이상통합 이승영 목사와 감리교 소화춘 감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교가부에 제출된 회의록과 법원에 제출된 회의록이 다른 점이 문제로 제기됐으며 이에 피고 측은 비공개 부분에 발생한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8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국군 장병들의 병영 생활을 돕기 위한 전문 심리상담사 양성 과정이 개설됐습니다. 한국군상담 심리 코칭학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교육과정입니다. 한국군상담 심리 코칭학회는 지난 6월 1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기관으로 설립됐으며 장병은 물론 군인 가족의 정신 건강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등을 창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대 학회장에는 연세대학교 정석환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번 16주 교육과정에는 군대와 선교에 관심을 둔 30명이 등록해 참여하고 있으며 학회는 교육 수료자에게 장병 심리상담사 1급과 2급 자격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장병 심리상담사는 수료 후 현역 장병을 대상으로 이성, 진로, 성 등 다양한 상담을 하게 되며 휴가 중인 장병과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담, 면접 상담 등을 하게 됩니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제주도에 있는 탐나대학교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사당동 총신대학교와 용인 양지 캠퍼스에 있는 제3회 캠퍼스가 될 전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기관지 기독신문에 따르면 재단이사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제적이사 14명 중 12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제3캠퍼스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이사장 김영호 목사는 총신대학교는 수도권 규제에 막혀 학과 증설이 안 된다며 종합대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해 탐나대학교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이사회는 매입 가격을 150억에서 200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신대 학생회와 대학원 원우회, 노동조합은 재단이사회가 학교 현안 개선을 미룬 채 무리하게 제3캠퍼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 기후변화 감시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2011년 농도는 2010년에 비해 1.2 ppm 증가한 395.7 ppm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50 ppm 이상일 경우 생태계와 사회 경제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 YMCA가 점점 증가하는 도시 재난 현상에 대한 정의와 과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토연구원 심우배 박사가 기상재해에 취약한 도시 환경에 대해 발제하고 충북대 반영훈 교수가 환경정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북한 선교사역단체 모퉁이돌 선교회가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제45회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를 주제로 선교 현장의 실제 사례와 주제 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종교차별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불교계 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총회 임원회는 반대 입장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권위원장 면담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는 주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북부 지방과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니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21도 등 20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8도, 광주 27도, 중부지방은 비의 영향으로 기온이 2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전국에 내리던 비는 주일 오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월요일까지, 남부지방에서는 화요일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